네, 안녕하세요. 자연연구소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작가의 정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와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까지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딱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게 뭐지?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먼저 가지게 되고 나만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고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유명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원, 그러니까 작가와 그들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이 작가의 정원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정원이 그 작가에게 주는 의미라든지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의 저자가 직접 그 유명 작가들의 정원을 답사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을 글과 사진으로 책에 담아냈고요. 그러면서 그 작가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정원을 이해하게 될수록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심오하죠? 네, 이 책에서는 총 3명의 작가와 그들의 정원이 소개가 되는데요. 버지니아 울프, 헤르만 헤세, 모네 이렇게 3명의 작가와 그들의 정원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와 그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헤르만 헤세는 시타르타, 데미안, 유리알 유히 등의 명작을 탄생시킨 소설가이면서 화가이자 정원가였어요. 그가 정원가가 된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헤르만 헤세는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인물인데요. 그는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예술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면서 반전 취지의 칼럼을 쓰는 등 반전 문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게 되고 또 모든 저서는 판매 금지와 출판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친이 사망하고 아내는 정신분열증, 막내 아들까지 중병에 걸리고 이렇게 순탄치 못한 가정사가 겹치면서 헤세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 차원에서 스위스로 옮겨가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헤세는 주로 산, 강, 들판, 꽃 이런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을 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원을 갖고 시작하는데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이제 또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헤세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좀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꾸려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집을 이사 다니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 일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정원 일이 헤세한테 자신만의 그런 치료법이 되었던 셈이죠. 그래서 정원 일을 하면서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이 조금씩 치유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의미가 그 헤세의 시점에서는 자신의 그런 힘듦을 고쳐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잘 가꾸어지고 화려하고 이런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헤세의 시점에서 그 자신만의 그런 아픔이 치유되는 곳, 그런 정원을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전반적인 삶과 그의 문학, 그리고 그림, 그리고 정원사로서의 헤세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지금 마침 열리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명에 있는 호반 아트리움인데요. 여기서 6월 9일까지 헤르만 헤세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치유의 그림들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전시회를 통해 한 번에 보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헤세의 삶과 그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그의 그림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은 헬스의 초대의 방으로 헬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은 방언과 고통 방으로 헬스의 힘들었던 시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을 역시 미디어 아트로 재현을 해놓았고요. 세 번째 방은 우정과 사랑 방으로 스위스로 이사 가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몬타놀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헬스를 만나볼 수 있는 방입니다. 그가 주로 그렸던 이런 수채화 그림을 이제 미디어 아트로 전시를 해놓았고요. 네 번째 방은 치유와 회복 방으로 편지나 엽서에 그린 그런 사파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또 수많은 수채화 그림이 이제 미디어 아트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 헬스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방은 헬스의 뮤지엄이라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리알 유희부터 그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은 헬스의 정원 방입니다. 헬세는 집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정원을 만들었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매우 좋아했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일곱 번째 방은 평화와 희망 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헬세는 평화와 명예를 되찾게 되었고 자연에 둘러싸여 정원 일을 하면서 평화로움을 만끽하였다고 합니다. 헬스의 사진이 한데 모여져 있는 벽인데요. 정원사로서의 헬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시인 에세, 화가 에세, 정원가 에세로 이렇게 구분된 이벤트 부스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포토존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작가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헤르만 헤세의 정원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시회에 먼저 가셔서 관람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의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시각에서 저런 작품들이 탄생됐는지, 그리고 왜 정원을 가꾸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전시회를 가신다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의 정원은 굉장히 소박하고 허름하고 그렇지만 심신이 치유가 되고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자신의 정원이었던 거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